네, 안녕하세요. 프렌트 강사 이승호입니다. 요전에 제가 이 지혜고리, 요거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 지혜고리 사용법이 있어요. 그거 좀 지켜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집 안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지혜고리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거 외에 이제 제가 몇 가지를 더 소개를 해줄 건데, 애들이 밖에 나가서 또 차 안에서, 이런 거 이제 움직일 때 또 밖에 나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텀이 있는 시간들 있잖아. 이 시간을 그대로 그냥 막 그냥 버리면서 쓰지 말라고 이거를 제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서 하냐면은 차 안, 그다음에 또 그 외부 기다릴 때. 그래서 이때 해주셔야 돼요. 요거 지키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 한번 푼 것들 다시 끼우지 말고 재사용 금지. 뭐 얘가 꼈으면 엄마가 다시 껴가지고 이거 뭐 팔던지 이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한번 이거 썼던 거는 맨 마지막까지 다 풀잖아요. 그러면 처분하세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은 되게 많아요. 쇼핑 같은 데 보면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그래서 쿠팡 가면은 뭐 최종이 4만 원짜리가 있어. 이게 최종이고, 이거 하기 전에는 한 요만한 사이즈 있잖아요. 요만한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를 한 9세트에서 10세트 정도 하시고, 맨 마지막에 요거 4만원짜리 하세요. 그리고 이걸 왜 그러냐면은, 이걸 풀었잖아. 그러면은 이 방법을 외워버리면 안 돼요. 감을 느끼라는 거야. 그러면은 똑같은 제품이 하나 다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또 이제 막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야. 이게 퍼즐 있잖아.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모양되어 있는 거 끼워 맞추는 거. 그거 내가 그거 한 번이나 두 번 하면 의미 없다고 했잖아. 이것도 외워버리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모양을 딱 봤을 때, 이거는 한번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을 익히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푸는지,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음. 그래서 가끔 엄마들 중에서 이제 좀 자녀형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무조건 외우게 하려는 엄마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의미가 또 없어져. 생각이라는 게 단편 생각이 있고요. 단편 생각이 있고 장기 생각이 있어요. 어떠한 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거를 바로 생각해가지고 쭉 푸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그좀 단답형 문제들 이런 것들 있고, 장기 생각은 뭐냐면은 한 가지를 10분, 20분, 30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가 장기 생각인데,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아이들이 더 좋은 거지. 봐봐, 생각을 해봐. 생각하는 거를 1시간을 했을 때 아이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짧은 생각들이 있는 거를 다 합친 거를 1시간 하는 게 좋아? 아니면 1시간 내내 생각하는 게 좋아? 당연히 이게 더 좋지. 그래서 이 생각하는 데는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돼서 그런 문제들 풀 때 수학,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중학교부터 문제를 풀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하는 애가 막 급승도로 성장을 하는 거고, 어린 계열수에는 또 이렇게 학교 저학년들이나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 그래서 뭐 이런 거나 뭐 또 그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슨 퍼즐을 푼다든지 막 이런 것들. 주로 퍼즐이 제일 좋아요. 퍼즐이 지속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넘어서부터는 이제 수학을 좀 하면은 이제 머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좋아지는데,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뭐야? 바로 눈으로 보고 답이 나오는 이런 것들. 그럼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엄마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 연산. 이 연산이 생각한다는, 생각도 안 해, 이거는. 왜냐? 자, 우리가 4, 5, 15 나오지. 이거 연산한 거야? 아니, 외운 거잖아. 외운 거야. 외운 거는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쓰지 않아요. 이게 뇌가 이렇게 있는데, 뇌 좌뇌 부분에, 이쪽 두정엽 부분에 여기에 연산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연산에 관련된 거는 이 복잡한 것들 계산하는 것들, 그리고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인수분해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또 함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제 그런 거 계산할 때 이제 이거 쓰는 거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연산에 관련된 뇌를 쓸 일이 없어. 근데 무슨 연산이야? 애들 나중에 뭐 3 더하기 5는 8 다 외워버리잖아.
이게 뭐 연산해가는 거야. 이거 대뇌피질에 다 박혀있는 거 그냥 빼오는 건데. 이런 반복학습을 시키니까는 애들 생각을 안 하는 거 아니야. 하기는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고. 그리고 솔직히 3 더하기 5는 8. 얘가 6학년 애들이 몰라? 안단 말이야. 괜히 이런 것들 많이 하다가 애들이 진짜 생각하는 뇌가 망가져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뇌 활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걸 새로운 거를 갖다 주라는 거야. 근데 같은 모양이 있겠지. 사다 보면은 같은 모양이 또 겹쳐 있어. 근데 애들은 이게 새로운 제품이 오니까 그냥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나중 되면 막 굉장히 막 복잡한 모양도 있어요. 막 이렇게 세 개가 엮여 있는 것들도 있고, 여러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한 1년 정도 하세요.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그러니까 10개, 10개에서 한 11개, 12개 정도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3D 모양이 있어. 아니면 넓적한 판자에다가 여러 가지 조각을 갖다 놓고 그 판자 모양으로 만드는 것들.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거에 어떤 피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그 틀에 맞추는 게 있어. 근데 약간의 틈새가 있거든. 이거를 막 머리를 짜내야 이 조각이 하나가 거기 들어가. 이 틈새 안에. 막 그런 거. 사각 틀에다가 피스 하나 더 주고 이거 집어넣는 방법.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을 무슨 막 1분, 2분 안에만 생각했던 애들은 절대 못 풀어. 그래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 거야. 그거 외에 이제 뭐 내가 하는 이런 미니어처 만들기를 뭐 키트를 갖다 놓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조감도를 먼저 그려놓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그게 다 만들어지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여기는 뭘 집어넣을까, 여기는 뭐 할까, 자면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자면서도 생각하게 하는 훈련, 이런 것도 또 할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은 국영수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 뭐 만들기 활동 또는 그리기 활동, 만들기랑 그리기랑 결합된 활동 이런 데서 나오니까는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은 내 거 그 지금 요 채널 여기다가 계속 소개를 해줄 테니까 그거 아이랑 해보고, 그리고 움직이는 시간, 짬나는 시간, 그냥 허송세월 보내주지 말고, 3살에서 4살 이전에는 내 노래 틀어놓지 말라고 그랬잖아, 차 안에서. 애들이 노래를 틀어놓으면은 이제 육성이 묻히게 돼.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못 들어요. 그리고 노래를 틀어놓으면 옆을 보는 게 아니라, 창밖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딴짓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밖에서 이상한 게 있으면 그걸 보고 애들이 계속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노래를 틀어놓으면 애들이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노래 웬만하면 틀어주지 말라고 그러고, 예전에는 노래를 틀었다고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책류가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잘못 육아를 하면 애들이 이제 특히 여아들 같은 경우는 과잉 언어 증후군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하고, 요전에 이제 KTX에서 36개월 이전에가 쉬지 않고 노래를 불러가지고 막 싸움질나고 난리 났었어. 결국은 이제 그 엄마가 억울해가지고 올렸는데 결국 그 엄마가 욕을 먹었잖아. 어쨌든 그런 것들 자체가 애가 너무 어렸을 때 내가 노래 틀어주지 말라는 게, 그거 잘못해버리면 애들 과잉 언어 증후군이 걸릴 수가 있거든, 노래 자체만으로. 그래서 애들 사운드 자극 주는 거, 기계음 같은 거, 나 일반 노래들 많이 틀어주지 말고, 그 다음에 애기 어렸을 때 36개월 이전에는 그냥 자장가 정도로 충분해요. 그 외에는 안 해줘도 돼. 괜히 그 잘못했다가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근데 내가 대체적으로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괜히 쓸데없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쓸데없이 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일단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거는 일단 내가 말한 대로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그냥 딴 방식으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은 저는 이제 책임을 줄 수가 없지. 그리고 일단은 차 안에는 무조건 하나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애가 차 타면은 차 안에 있는 거 가지고 푸는 거야.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넣는 거지. 그래서 공원에서 잠깐 쉴 때 한다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이제 막 푼다든지. 그러면 애들 안 돌아다녀. 밥을 다 먹고도 아까 풀감한 거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풀지 막 이런 거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생각을 이걸 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안 하고 있는 동안도 그걸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애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행동 같은 게 막 산만해져. 근데 이게 일정량 이상이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안정화 단계가 와. 예,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람들 생각 1년치 할 거를 보통 열흘 이내에 한다고.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있는데도 산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적응이 돼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할당량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도 옛날에는 엄청 산만했어. 근데 그때 이제 막 수학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서 수학 열심히 하고 내가 A4 용지 막 60장씩 풀었거든.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그 정도 하니까는 이제 많이 안정화 상태에 들어오고 생각하는 이 양이 점점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그다음부터 안정화가 됐지. 그래서 지금 운회 활동 많이 하는 애들은 많이 산만할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ADHD가 아니라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직 생각을 정리를 하는 좌뇌 활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걸 하려면은 필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판서를 많이 했잖아요. 판서. 막 노트 필기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런 게 안정화가 된대. 요즘은 이거를 탭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는 애들이 점점 나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박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고 잘 생각해서 하시고요. 쓴 거 제발 재활용하지 마. 뭐 엄마들이 아까우면은 다시 껴가지고 뭐 누굴 주던 다시 당근에 팔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하여튼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